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물 한 잔도 마시기 전에 커피부터 찾으시거나 단 것부터 찾는 습관,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습관이 당뇨의 문을 조용히 여는 열쇠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80대 현역 의사입니다. 평생을 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지내며 가장 많이 마주했던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단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나는 밥도 적게 먹어요. 왜 내가 당뇨가 생겼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드시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답하시죠. 그냥 과일 하나. 식후 혈당 때문에 우유랑 바나나 먹어요. 공복에 꿀물 한 잔이 몸에 좋다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몸이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을 때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 위험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기상 후 30분,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간은 밤새 해독 작업을 하고 있었고, 췌장은 잠든 상태에서 천천히 깨어나려는 중인데, 그때 설탕이, 과당이, 카페인이 확 들어오면 우리 몸은 깜짝 놀랍니다. 마치 눈 비비며 막 일어난 아이에게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아침 공복에 단 걸 먹는다는 건 그렇게 내 몸에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아침의 습관, 그게 1년, 5년, 10년이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침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기상혈당 상승 현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또 설탕, 과일, 흰빵, 꿀, 우유 같은 걸 먹는다면 이미 올라가 있던 혈당에 또 한 번 기름을 붓는 셈이죠. 결과는 당연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리기 위해 췌장은 고군분투를 하죠. 문제는 췌장도 나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기관인데 매일 아침마다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50대에는 공복 혈당이 살짝 올라가고 60대에는 경계 당뇨 진단을 받고 70대에는 결국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나는 밥만 먹고 사는데 왜?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아침 첫 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단 하루 한 끼로 오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끼가 그 병을 불러오는 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침 공복, 이 시간대는 몸의 골든 타임입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바나나라도 점심 식후에 먹으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는다면 혈당이 한꺼번에 튀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시점의 문제입니다.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과 그 대신 무엇을 넣어야 할지 생활 속 팁까지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과당, 즉 천연당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참외, 사과 같은 달콤한 과일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몸이 잠든 상태에서 갑자기 당이 들어오면 췌장은 과부하를 받게 되고 이는 곧 당뇨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복에 우유를 건강식으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어 소화도 느리고 혈당은 은근히 오래 오르게 만들죠. 커피에 우유 타서 아침에 마신다? 당신의 췌장은 오늘도 혹사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꿀물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이고 몸에 좋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다릅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겐 공복 꿀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스트레스에 몰아넣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상 직후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은 잠든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 30분은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햇빛을 쬐는 시간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 이후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계란 프라이 하나, 호두 몇 알, 두부 반모 정도의 가벼운 식사. 그 위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하루가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고 당뇨라는 늪에서 멀어지게 해줍니다.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께서 당뇨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을 넘었고 식후 혈당은 210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은 많지 않았고 단 걸 특별히 즐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바나나, 꿀, 견과류 믹스를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달콤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물 먼저, 20분 후에 계란 반숙, 두유에 소금 약간, 그리고 1시간 후에 바나나 반 개만. 그 결과 3개월 뒤 공복 혈당은 104, 식후 혈당은 140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약을 드린 것도 아니고 단지 아침 첫 음식의 순서와 종류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마다 과일, 꿀물, 커피로 하루를 여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하루 한 번의 선택이 10년 뒤 내 몸을 지켜줍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안정되어야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오후 3시 혹은 저녁 이후에 이상하게 혈당이 확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은 바로 아침의 첫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급격히 오른 혈당은 몸 안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그 후 찾아오는 건 혈당 저하라는 반작용입니다. 이때 몸은 다시 또 당을 찾게 됩니다. 무언가 달달한 간식을 먹고 싶고 에너지 보충을 하고 싶어지죠. 결국 하루 전체가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당뇨가 위험한 건 단순히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수치의 흔들림이 우리 혈관, 신장, 눈, 심장까지 모든 장기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 전 반드시 물을 먼저 드세요.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위와 장을 자극하지 않고 밤새 굳어있던 대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공복에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시작하세요. 계란 1개, 삶은 두부, 혹은 설탕 없는 요거트에 견과류 약간. 이렇게 구성된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과 에너지를 줍니다. 셋째, 당류가 있는 음식은 식사 중간이나 마무리에 약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이후 바나나 반 개, 혹은 블루베리 몇 알 정도. 이렇게 하면 식사로 인해 어느 정도 올라간 혈당이 급격히 튀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넷째, 아침에 바로 앉아만 있지 마시고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칭이든 베란다를 걷는 것이든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든 이런 활동이 인슐린의 작용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아침 약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드시 식사 후 또는 식사 도중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바로 약을 넣게 되면 위장에도 부담이고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매일 아침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65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몸무게는 정상이고 식사량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130, 당화 혈색소가 6.7이 나왔습니다. 경계선 당뇨.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갈림길에 서 계셨죠. 이분은 항상 기상 직후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게 수십 년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에 좋다는 바나나잖아요. 그 마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보자고 권했어요. 아침엔 물 먼저, 그 후 20분 정도는 공복 유지, 햇볕을 조금 쬐고 그 후 계란 반숙 하나, 두유 한 잔, 바나나는 식사 후 한 입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 104, 당화 혈색소는 6.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하루 종일 편하네요. 오후에 졸리지도 않고 야식 생각도 안 나고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몸.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침에 3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뇨라는 병, 식사만 조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감정도, 이 모든 게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외 시간대의 혈당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감정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는 조심했는데도 혈당이 이상하게 오르거나 몸이 붓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느낌. 특히 오후 3시쯤 혹은 잠자기 전 혈당이 정상보다 높게 나와서 당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당은 먹는 것만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감정도, 스트레스도 혈당을 흔듭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도록 우리 몸을 자극하는데요. 그 에너지원이 바로 당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간에서는 저장된 당이 풀려나오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당이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식사는 조절했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경우 바로 이 감정과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나는 단 걸 안 먹어요. 식사량도 줄였고 운동도 해요. 그런데 왜 혈당이 계속 높죠? 그럴 때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묻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자식 걱정, 배우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부담, 이유 없는 외로움. 그 어떤 감정이든 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혈당을 수치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혈당도 함께 살피자고 권해드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음식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생각으로 잠이 드는지가 혈당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먼저 오후 시간대를 잘 활용해 보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밖이 덥거나 추우면 집안에서 창문 앞에 서서 천천히 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움직이면 인슐린의 작용이 더 활발해지고 혈당도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햇살이 부드러운 날이라면 잠시 베란다에 서서 햇빛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순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긴장될 때는 호흡을 잠시 들여다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입으로 내쉬는 걸 5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 짧은 호흡이 내 몸의 경계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소리를 내어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은 그 웃음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웃음은 근육을 움직이고 혈압을 낮추고 심지어 혈당까지 낮춥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예전 사진을 보며 가벼운 농담을 하며 웃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당뇨를 이겨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기쁨 하나, 감사한 마음 하나만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게 도와주고 그 편안함이 새벽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연결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식단 조절, 약 복용 모두 잘 지키시는 분이었지만 유독 새벽 혈당이 높았습니다. 식사 문제가 아닌 건 분명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며느리랑 갈등이 좀 있어서요.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무시기 전에 손자 사진을 한번 보시고 편지 한 줄만 써보세요.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2주 뒤 그분의 새벽 혈당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이 한 게 아닙니다. 감정이 풀린 겁니다. 췌장은 우리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위장도 깨어나고 밤새 쌓인 노폐물도 씻겨나갑니다. 그 다음엔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살짝 쬐어보세요. 몸이 이제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혈당 리듬도 깔끔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는 9시에서 11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계란, 두부, 견과류처럼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해보세요. 췌장도 부담이 덜하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공복보다는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도 좋고 흡수도 더 안정적이에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엔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실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 되도록 자극적이지 않게 소박한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엔 휴대폰 대신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새벽 혈당을 낮추고 다음날 아침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 짧은 시간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당뇨는 단순히 수치를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울고 관계도 흔들리고 삶의 의욕도 스르르 식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삶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자고 말합니다.
이 병을 다스리려면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자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태도, 하루를 보내는 자세,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함께 바뀌어야 몸도 마음도 살아납니다. 당뇨를 관리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꼭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겨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연습.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당뇨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병보다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냥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의사인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병이라는 건 진단보다 그 병을 들은 그날부터의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당뇨라는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삶 전체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작은 실수에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녹여줄 수 있는 건 의학 지식도 약도 아닌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조금 더 섬세해졌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귀한 존재처럼 다뤄주세요. 마치 어릴 적 아기처럼 아침마다 잘 잤니? 하고 물어봐 주시고 음식 한 숟갈 넣을 때도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몸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사랑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 조금 느려도 조금 아파도 나는 나를 사랑해. 이 말이 약보다 더 깊은 치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조금 지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혈당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해도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직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뇨는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쳐주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배우는 병입니다. 이제는 수치보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숫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더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건강 이야기, 몸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